신호등도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청주시의 늑장제설에 이틀째 항의가 빗발치자 이범석 청주시장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충청북도는 감찰에 나섭니다. 충주댐물을 인근 지역으로 공급하는 광역상수도 2단계 사업이 10년 만에 준공됐습니다. 하루 45만 톤 공급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미호강 수질 개선을 위해 청주 무심천으로 하루 25만 톤씩 흐르던 대청호물이 약속된 2주 만에 다시 끊겼습니다. 김영환 지사는 계속 이어가자는데 비용이 문제입니다. 평균 수령이 200년인 제천 의림지의 노송들이 대를 잇게 됐습니다. 우량종자로 길러낸 후계목 600여 그루가 고향 의림지로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늑장 제설로 벌어진 출근길 마비 사태를 두고 이틀째 비난이 쏟아지자 이범석 청주시장이 공개 사과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여러 차례 선제적 대응 요구를 무시한 청주시를 상대로 특별 감찰에 나섭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도로를 따라 끝없이 늘어선 차량 행렬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까지 이어졌습니다. 10분이면 가던 출근길은 2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설상가상 곳곳에 사고가 잇따랐고 직장과 학교마다 지각 사태가 속출했습니다. 1cm 안팎의 눈에 마비된 청주의 모습입니다. 눈에 쌓인 것 비례해서 차가 밀리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청주시 홈페이지에는 시민들의 비난과 항의, 조롱이 빗발쳤습니다. 이 정도 눈에 도시가 마비되는 게 말이 되냐며 황당함을 드러냈습니다. 제가 시청에도 전화했거든요. 카시미를 빨리 뿌려달라. 너무 심하다 이랬는데 제설 작업을 하시는 분은 아예 못 봤어요. 비판이 쏟아지자 하루 만에 이범석 청주시장이 공개 사과했습니다. 대비를 못해 제설 작업이 늦어진 점을 인정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설 작업 지연으로 많은 불편을 겪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또 앞으로는 일기예보와 별개로 하루 전부터 미리 날씨 상황에 대비하겠다는 재발 방지책도 내놨습니다. 특보가 없더라도 특보가 발령될 걸로 예상되기 하루 전에 상황 판단 회의를 해서 대기시키는 것으로. 이번 청주시의 대처에 대해 충청북도는 이례적으로 감찰을 결정했습니다. 청주시의 제설 대응이 적절했는지, 제설 지침은 제대로 작동했는지, 유관기관과의 협업이 있었는지 등을 따져 원인을 명확히 밝히려는 겁니다. 안전감찰팀 창설 이후 지자체의 부실 제설 논란에 대한 조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충청북도는 특히 나흘 전과 전날, 당일 새벽까지 공문과 전화 등을 통해 선제적 제설을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도 왜 이행하지 않았는지를 따질 계획입니다. 공문이나 유선으로 또 SNS를 이용해서도 사전에 제설 작업을 철저히 해서 불편사항을 좀 제공하지 않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제설 작업을 함으로 인해서 불평을 너무 초래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앞으로 일주일에 걸쳐 감찰을 벌인 뒤 책임자에 대한 징계 요구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시멘트 출하량이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도내 주요 4개사의 시멘트 BCT 출하량은 성신양회 단양 공장이 16,000여 톤, 한일 시멘트 단양 공장 10,000여 톤, 아세아 시멘트 제천 공장 5,800여 톤 등으로 평소의 80% 수준을 보였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합동 방문 조사를 벌인 결과 충북에서는 5개 시군에서 업무 개시 명령서 254부가 발송됐고 미복귀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물연대 BCT 충북 지역 본부는 파업에 동참했던 비조합원들이 복귀했을 뿐 조합원 이탈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화물연대는 단양에서 파업 동참을 호소하는 선전전에 나섰지만 물리적 충돌이나 마찰은 없었습니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가 화물연대 파업을 지지하며 국민의힘 충북도당 앞에서 2박 3일 천막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화물 노동자의 과로와 과속, 과적을 막기 위한 안전운임제 확대 요구는 정당하다며
업무 개시 명령과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등 노조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단체는 화물연대 파업을 함께하는 의미로 내일 시민단체와 함께 한 끼 동조 단식을 벌일 예정입니다. 한편 진보 정당들도 내일 국민의힘 충북도당 앞에서 화물연대 파업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기업과 투자 유치를 위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산업단지이고 이 산업단지에는 충분한 공업용수가 꼭 필요합니다. 20년 전부터 충북과 경기에 물을 공급했던 충주댐은 이제 용수 부족을 걱정할 처지가 됐는데 추가 공급을 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졌습니다. 이승준 기자입니다. 소양강 댐에 이어 저수량이 국내 두 번째로 많은 충주댐. 그러나 아이러니하게 충주댐으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인근 지역은 물 부족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기업체 증가와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공업용수 수요가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20년 전 충주댐 1단계 광역 상수도 사업 이후 공업용수를 필요로 하는 산업단지는 24개로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3,400억을 들여 2단계 사업이 추진됐고 10년 만에 준공됐습니다. 충북 지역 5개 시군에 있는 24개 산업단지와 충북 혁신 도시에 생활 및 공업용수를 공급하여 중부 내륙 지역의 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루 20만 톤을 처리하는 취수장과 정수장을 갖췄고 120km에 걸쳐 관로를 묻었습니다. 기존 1단계 시설과 비상 연기가 가능해져 예기치 못한 가뭄과 각종 사고에도 안정적으로 용수 공급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존 1단계 25만 톤에 20만 톤이 더해져 하루 45만 톤의 공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충주댐 광역상수도 용수 가운데 충북은 3분의 2 정도인 28만 5천 톤을 공급받고 3분의 1 정도는 경기도에 공급됩니다. 이번 2차 사업량의 절반 넘는 양이 반도체를 생산하는 SK 하이닉스 몫입니다. 공급량은 늘었지만 1차보다 배분 비율이 준 데 대해 충주에선 반발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또 댐으로 인한 수몰과 각종 규제 등 이른바 물 권리에 대해 직접 환경부 장관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물을 주면서도 너무나 많은 규제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우리 도민들이 깨끗한 물을 지키는 일은 우리가 할 테니 정부는 규제를 완화해달라.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정부는 중부 내륙 지역의 물 수요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3단계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미호강 수질 개선을 위해 지난 2주간 하루 25만 톤씩 대청댐 물을 흘려보냈는데요. 시범 운영 기간이 끝나자마자 수자원공사가 물 양을 확 줄였습니다. 김영환 지사는 돈을 안 내고 대청댐 물을 계속 쓰겠다는 계획인데 이 물을 주는 수자원공사는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충청북도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요청에 지난 2주간 대청댐물을 하루에 25만 톤씩 무심천으로 흘려보냈습니다. 물이 없는 갈수기에 대청댐에서 무심천을 거쳐 미호천으로 물을 흘려보내면서 수질이 얼마나 나아지는지 측정했습니다. 매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하루 평균 8만 톤을 방류하고 있었는데 17만 톤을 더 방류한 겁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시범 운영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무심천과 미호천에 대청댐 물을 달라고 수자원공사에 요청했습니다. 본사를 찾아가 사장까지 직접 만났습니다. 미호천에 하루 40만 톤의 물이 부족하니 대청댐 물을 달라면서도 지금처럼 비용을 낼 생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돈을 줄 생각이 전혀 없고요. 이거 우리 물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돈을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만 시범 기간이 끝나자 수자원공사는 하루 방류하는 물의 양을 평소의 절반도 되지 않는 3만 톤으로 확 줄였습니다.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무심천은 하천 바닥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하루 25만 톤씩 흘려보내던 시범 기간과 비교하면 눈에 띄게 수위가 낮아졌습니다. 돈 내고 계약한 만큼만 물을 주는 겁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지금은 대청댐 물이 여유 있지만 3년 후에는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관련 규정에 따라 무상으로 주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이번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만나 대청댐 물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예 국가계획에 넣어
물을 지속적으로 받겠다는 겁니다. 미호강의 수질이 나쁘기 때문에 이 나쁜 수질에 대한 개선을 댐 용수를 공급받아서 해야 된다는 그 내용을 환경부 국가계획에 반영을 하는 게 이제 우선이고요. 환경부는 내년 상반기에 금강권역 관리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나온 물을 무상으로 가져다 쓰겠다는 계획이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전국 최초 소방관 전문 의료기관인 국립소방병원이 오는 2025년 하반기 개원을 목표로 내일 음성에서 착공합니다. 국립소방병원은 화상과 정신건강, 근골격 재활 등 소방공무원에 특화한 의료 공간과 질병 연구를 위한 소방의학 연구소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또 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의료기관 역할도 수행하게 됩니다. 국립소방병원은 연면적 3만 9천 제곱미터,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302병상과 19개 진료 과목을 갖출 예정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저수지로 알려진 국가 명승 제천 의림지에는 절경이 있습니다. 바로 수백 년 된 소나무 군락인데요. 이 군락을 보존하기 위해 제천시가 키운 소나무 후계목들이 4년 만에 고향 의림지로 돌아왔습니다. 허지희 기자입니다. 2km에 걸친 저수지 둘레를 따라 굵직한 노송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짧은 것은 100년에서 최대 500년까지 나이를 먹었습니다. 180여 그루의 평균 수령은 200년 이상. 하지만 세월의 장사는 없었습니다. 지난 2016년 100년가량 된 소나무 한 그루가 말라 죽었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의림지 소나무 후계목 사업. 문화재청과 제천시는 좋은 형질의 의림지 소나무 10여 그루에서 얻은 좋은 씨앗으로 어린 소나무를 길러냈습니다. 그렇게 4년. 잘 자란 어린 소나무들은 어미 소나무가 있는 고향 의림지 제방 아래로 돌아왔습니다. 30-40cm 남짓까지 자란 610그루가 2m 간격으로 나란히 식재됐습니다. 앞으로 이곳에서 수십 년 세월을 보낸 뒤 고사목의 대체목 등으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향후 자연재해 등 피해 발생으로 고사목이 발생할 경우에 대체목으로 활용하여 우리 제천을 대표하는 의림지와 재림의 자연경관 유지랑 이제 명승지 보존을 이어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물 주변에서도 수백 년을 살아온 의림지 소나무의 유전적 특성이 후계목도 계승했을지 앞으로 생육은 보존 성패를 가르게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포트묘잖아요, 옹기묘. 그러다 보니까는 뿌리가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어요. 그래서 몇 년 보면 생장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우수한 형질을 지닌 의림지 소나무를 영원히 보존하기 위한 후세의 노력은 의림지 소나무가 살아온 세월만큼 다시 수백 년 역사를 더 잇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진천군 덕산읍의 한 식품 제조 공장에서 2차례 불이 나 소방서 추산 25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어젯밤 9시 40분쯤 불이 시작돼 3시간 만에 진화됐지만 오늘 새벽 3시 10분쯤 재발화하면서 5동 가운데 3층짜리 건물 1동과 내부 기계 등이 불에 타 재산 피해가 컸습니다. 소방당국은 한때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인력 120명과 장비 28대를 투입해 재발화 3시간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원료 배합기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공장 관계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5달째 공석인 충북대 총장 선출이 가시화할 전망입니다. 충북대는 교수회와 직원회, 학생회 등 모든 구성원이 총장 선거 투표 반영 비율에 합의해 곧바로 총장 임용 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합의된 투표 반영 비율은 교수회 69%, 직원회 23%, 학생회 8%입니다. 충북대는 내년 1월 중 총장 선출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청주 오송에 이어 충북 혁신도시에도 내년부터 수요 응답형 대중교통수단인 DRT 버스가 시범 도입됩니다. 진천군 유일의 버스 운송 사업자인 진천여객은 자율주행 플랫폼 서비스 업체와 업무 협약을 통해 내년 초 DRT 버스를
시범 운행한 뒤 혁신도시 전역으로 범위를 넓힐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TRT는 정해진 노선과 운행 시간표 없이 이용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대중교통 서비스로 노선 버스가 없거나 적은 교통 소외 지역에 효율적입니다. 충북 최초로 수소 버스를 도입한 충주시가 수소 청소차도 시험 운행합니다. 충주시와 현대자동차, 한국자동차연구원 등은 수소 특장차 실증 연구를 위한 협약을 하고 내년 1월부터 1년간 수소 노변 청소차를 시험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시험 운행에서 발견된 문제점은 현대자동차 등에 전달돼 차량 성능 개선에 활용됩니다. 충북 지역의 올가을 평균 낮 기온이 최근 40년 동안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평균 최고 기온이 15.2도로 평년보다 2.8도 높아 1973년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또 이 기간 평균 기온도 13.7도로 평년보다 0.9도 높았습니다. 청주기상지청은 9월 중순 태풍으로부터 더운 공기가 유입돼 기온이 크게 올랐고 11월 중하순에도 이동성 고기압 영향으로 낮 기온이 크게 올랐다고 분석했습니다. 충청북도가 지역 중소기업의 제품 구매 촉진과 판로 확대를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카타르 월드컵에서 투혼을 쏟아내며 16강 진출을 이뤘던